안녕하세요, 광화문금융론입니다. 최근에 제 영상에서 S&P 500과 나스닥 100 이 두 ETF 가운데 어떠한 ETF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분들이 댓글로 많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것만큼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어떤 잘못된 판단으로 손실을 보게 되는지 이 과정을 알아보면서 1차는 투자의 관점에서 이 두 ETF 가운데 어떠한 ETF를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ETF의 투자 설명서를 보시면 어떠한 투자 상품이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써있는 문구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구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가 이 문구를 보면 에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도 막상 투자를 하는 그 시점에 다가오면은 과거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할 때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 가서 펀드 상품을 추천을 받는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은행원이 A 상품과 B 상품 두 상품을 추천해 줬는데 A 상품의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이 10%의 수익률이고요. B 상품의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의 연평균 마이너스 10%의 수익률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두 상품 가운데 어떠한 상품을 가입을 하고 오실 건가요? 네, 보통의 경우에는 연평균 1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한 A 펀드 상품에 가입을 하고 오실 가능성이 높아요.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그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막상 내가 투자를 할 때는 과거의 수익률이 나쁜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는 영 찝찝한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왠지 내가 이 상품을 가입하면 바로 마이너스 수익률이 날 것 같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문구 자체로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고 있지만 막상 투자를 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걸 꼭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과거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의 판단을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조급함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에요. 앞에서 A 상품의 최근 3년 동안의 수익률이 10%라는 것을 알고 내가 투자를 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래도 10%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를 하고 그렇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결정한 상황에서 마이너스 손실이 일어나게 되면은 당황스럽게 되고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이렇게 손실이 커지면 멘붕에 빠지게 되는 거죠. 최근에 우리가 이런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코로나19 이후로 주가가 많이 상승할 때 남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했을 때 그때 나도 주식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고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미래의 성장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것을 기대를 하고 덥석 잘 알지도 못하는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았죠. 그리고 그 결과 반토막 또는 반의 반토막까지 나는 경우도 많아졌고요. 이렇게 우리는 과거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나도 모르게 판단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판단이 결코 우리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주로 다루는 상품이 S&P 500 ETF이긴 하지만요. 나스닥 100 ETF도 충분히 좋아한다는 건 이미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S&P 500 ETF만큼 나스닥 100 ETF를 적극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과거의 수익률을 기반으로 해서 나스닥 100 ETF를 선택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S&P 500보다는 나스닥 100이 더 마음이 가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관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광화문금융론님이 S&P 500 ETF를 선택한 이유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우상향한 그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말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S&P 500과 나스닥 100 ETF에 투자를 하는 저 개인적인 이유는 미국 자본주의에 투자를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달러에 투자를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단순히 과거의 데이터라기보다는 100년이 넘는 시간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검증이 된 우상향하는 그런 지수이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제가 S&P 500과 나스닥 100 이 두 ETF 간에 선택하는 기준은 바로 투자기간입니다. 투자기간이 길면 길수록 나스닥 100에 투자를 하고요. 상대적으로 투자기간이 짧다면 S&P 500 ETF에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나스닥 100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S&P 500과 나스닥 100은 미국의 우량 기업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겹치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성장을 할수록 두 ETF 모두 성장하는 방향성은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위주로 100개의 기업에 투자를 하고요. S&P 500은 상대적으로 고른 섹터에 500개의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둘만 놓고 보면 나스닥 100이 소수의 특정 섹터 위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S&P 500보다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간단한 예로 올해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에너지 섹터의 기업들은 큰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나스닥 100은 에너지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고요. S&P 500은 에너지 기업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스닥 100이 S&P 500보다 10% 가까이 더 하락하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기술주나 바이오 기업들의 미래 전망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지 에너지 섹터에 집중하라는 이런 뉴스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이렇게 시장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수익률이 더 하락하고 덜 하락하는 그런 결과의 차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더 오랫동안 투자를 하실 수 있다면 나스닥 100에 투자를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S&P 500에 투자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투자 기간이 길고 짧음이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가장 공통적으로는 적어도 10년 이상 투자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미 앞에서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1970년도 이후로 S&P 500이나 나스닥 100 ETF에 아무 시점에서나 투자를 시작했을 때 10년 이상 투자를 하게 되면 손실이 나는 경우가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투자를 한다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꼭 이런 데이터 관점이 아니더라도 워렌 버핏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년 이상 보유할 수 없다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말라. 이 격언만 생각해봐도 그래 내가 좋은 투자를 하려면 10년 이상 투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투자 기간이 길다 짧다 이 기준이 꼭 10년 20년 이 기간만으로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해서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내가 버틸 수 있다면 투자 기간이 길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투자 기간이 짧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오래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자금이 오래 투자할 수 있는 돈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하게 올해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팔고 올해 현금화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돈으로 투자를 했다면 그 돈은 투자 기간이 짧은 그런 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돈으로 투자를 해서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를 했다면 많이 하락을 했을 것이고요. 그러면 단기간에 큰 손실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잃지 않는 투자를 하고 싶다면 변동성이 큰 종목에는 내가 더 오래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반성과 후회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반성과 후회라는 이 키워드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듯 하지만 큰 차이가 있었어요. 누구나 과거에 실패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실패나 실수 속에서 내가 과거에 사로잡혀서 후회하는데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게 되고요. 반대로 성공하는 사람은 그런 실패와 실수 속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고 반성을 하고 더 나아가는 그런 양분으로 사용한다는 데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과거에 잘못된 투자로 후회되는 부분이 많으셨다면 앞으로 후회 없이 더 나은 투자를 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저는 제 영상이 마음 편한 개미님들께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